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한 유능한 기업가이자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수십 개의 테크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집단인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실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선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목소리 높여 얘기해놓고 같은 기간에 8년 동안 투자했었던 비트코인을 대부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본인의 투자적 판단을 떠나서 그가 2014년에 썼던 제로투원이라는 책은 경쟁은 루저들의 것이다, 독점하라, 트렌드를 앞세우는 유행어는 사기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간간히 여러 영상에서 잠깐씩 설명드렸던 피터 틸의 제로투원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나 투자적 관점에서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그가 출연했던 영상과 서적들의 내용들을 묶어서 더빙 형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했는지 한번 그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베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해봤자 세상은 0에서 n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됩니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고 창조의 순간 역시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인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에 따라 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공 공식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좋은 사업이 무엇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교육 시스템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흥미롭거나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좋은 답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천재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려면 경쟁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경쟁을 같은 말이라고 오해하지만 저는 이 둘은 완전히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자본을 축적합니다. 아무도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에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아무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 수익 역시 경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기업은 독점을 합니다. 경쟁이 없는 분야의 기업이죠. 구글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검색 분야에 있어 구글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거의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이러한 경쟁 대 독점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사업의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독점하는 기업들은 독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구글의 CEO라면 TV에 출연해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곧바로 그 기업을 추적할 테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검색 엔진 영역이 아니라 더 큰 범주인 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안드로이드 폰,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도 경쟁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개발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있다고 하겠죠. 자신들은 이처럼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니터링하려는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은 독점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실은 묻히게 되어 있죠. 독점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독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심도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경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의미 있다는 심리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자신들이 수년간 이어온 경쟁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는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업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업은 각각 독특한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불행한 기업은 모두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들을 경쟁에서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패배자들은 경쟁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독점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독점이라는 개념이 창업, 투자, 입사에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관적으로 큰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큰 시장이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페이팔을 창업할 당시 결제 시장 자체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베이 파워셀러라는 좁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2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마땅한 지불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고 시장 점유율은 3개월 만에 0에서 35%로 쭉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시작은 하버드 대학생 12,000명이 타겟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작은 시장이었죠. 만약 그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면 시장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단 10일 만에 0에서 60%가 됐죠.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했고 페이스북은 그걸 기점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럼 작은 것부터 독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사실 독점만큼이나 그 독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최우주자가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는 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OS 영역에서 마지막 운영체제 회사가 되었고 구글 역시 검색 회사에서 마지막 검색 엔진 기업이 된 거예요. 체스 게임에서는 흰말을 선택하면 성공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체스 세계 챔피언인 카블랑카는 경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성공하고 싶다면 게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끝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위를 차지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존속성에서 나옵니다. 기업 가치의 4분의 1 이상이 향후 10년 후부터의 현금 흐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에도 그 회사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잘 염두해야 합니다. 왜냐? 기업의 가치는 그 존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터 틸은 그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남들이 만들고 성공했던 방식을 모방하는 1에서 N을 만드는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0에서 1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은 당연한 거고 성공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위대한 기업들은 경쟁이 아닌 그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경쟁 없는 독점을 가져갔다고 말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은 어떻게 하면 경쟁 없이 독점할 수 있을까?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수많은 위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 뿐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찾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분야에서부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며 그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웠고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부터 발생할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해 기업의 존속성을 예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피터 틸이 말하는 제로 투 원의 핵심을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희소한 자산이나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언제든 대체제가 등장하며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1에서 N으로 가는 자산이 아닌 기존에 없던 제로에서 1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경쟁이 아닌 독점의 길로 가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자산들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경쟁이 아닌 독점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모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급이 다른 자산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2030년에 이 자산들이 누릴 독점의 지위가 만들어줄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피터 틸에게 미래를 만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한번 그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가 저 너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진보가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영화가 아닙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건설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미래가 영화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우리의 결정을 통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외부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점이나 예언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